자, 독서 불만 117페이지 지문 주제통합 지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죠? 3, 2, 3, 1, 2라고 하는 기호가 써져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다? 작년 수능 문제였다는 뜻이죠. 23학년도 11월 문제니까. 자, 작년 수능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안 일러요. 지금 문제 정답률만 먼저 쭉 불러드리자면 1번 문제 89% 정답률이야. 2번 문제 94%, 세 번째 문제가 86%, 네 번째 문제 89%, 다섯 번째 문제가 좀 관건이었어요. 61%, 마지막 여섯 번째 어휘 문제가 87%.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보기 적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할만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어떻게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 천천히 들여서 꼼꼼하게 정리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부터? 문제부터 먼저 보자.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예측 작업을 한번 해보자. 페이지 다 펴시죠? 117페이지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가자! 첫 번째 문제,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라는 문제가 보이네요. 자, 전형적인 무슨 문제? 밑에 뭔가 분류했다, 소개하고 있다, 특성과 의의를 설명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온 선택지 시기별로 소개했다, 원인을 분석했다 이런 말들 보이네요. 요거 무슨 뜻이야? 아니 무슨 문제예요? 전개상 특징 문제, 그치? 지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제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선택지마다 대표적으로 유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건 유서가 뭔지는 모르겠네. 지금 우리가 지문을 안 보는 개념으로 시작. 유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녀석의 특성을 정리하라는 문제가 나왔구만. 아니, 특성이 아니라 지문의 전개 방식을 기이하라는 문제가 나왔구만. 그 정도만 챙겨도 충분히 된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있다는 걸 알고 지문을 보는 거나 없는 건 다른 거니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A를 이해해보래요. 빨리 보고 오자. A가 뭔지. 아, 문단 2개 정도 분량이구나. 그러면 이때 A는 일치불일치 문제에 가까운 녀석일 거야. 그치? 지문을 보시면 자, 공통 단어 보세요. 조선이란 단어와 중국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문두에? 아, 그러면 이 뭔지 여전히 몰라. 우리는 유서에 대한 얘기겠지 당연히. 근데 조선시기의 특성과 중국에서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군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문 자체를 두 녀석의 특징 간의 비교 이해 차이점으로 잡고 가는 거 중요할 것이다. 그런 예측 성공시켜주세요. 세 번째 문제 봅니다.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을 파악하라고 돼 있어. 자, 가가 뭔지 봤더니 그 가 지문에 있는 시학자들의 유서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나에 등장하는 기억과 니은 전부 다 꺽쇠가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삼아 알아두십시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지금 꺽쇠가 이렇게 두고, 자, 이런 식의 꺽쇠가 되어 있는 건 참고로 책의 이름을 말할 때 쓰는 거야. 책의 이름은 이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 책의 일부 챕터를 말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런 부분이 있어. 자, 아무튼 책 이름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책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책의 저자의 입장을 구분하라는 얘기니까 무슨 지문이다? 인문 지문이다. 예측돼야 돼. 그리고 인문 지문은 선생님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해서 그들의 주장을 펼쳤다. 나이스.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면 한 문제가 풀릴 것이다. 비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면 두 번째 문제가 풀릴 것이다. 구성으로 돼 있어요. 자,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챙겨. 또 4번도 보세요. 네 번째 문제.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적절한 거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반박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각각의 학자들의 주장을 서로 비교해보라는 얘기겠지. 그치?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당장 몰라도 괜찮은데 참고로 원래 지문의 편성상 의도는 기억이 3문단에 있는 이익이고 니은이 4문단에 있는 이규영이고 그러면 이수광이 2문단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치? 각각의 학자들의 특징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구나. 그것만 챙겨놓으시면 돼요. 문제를 보면서 우리 지금 뭘 하는 거다?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예측하는 중이야. 그걸 신경 쓰고. 5번은 다섯 번째 문제. 그러면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해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이 아닌 걸 골라보라 한다. 이게 결국에는 주제통합의 핵심 문제죠. 그죠?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이 녀석은 또 새로운 거를 하나 더 들고 온 다음에 그것 간에 상호 비교를 시키는 형태의 문제. 지금 이거 풀기는 어려울 거야, 그치?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렵고. 6번 문제,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 나왔으니까 어휘력 배양해야 되는 거 연습하는 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정리 끝. 그럼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들어온 사실, 첫 번째, 주제통합으로 가와 나의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해.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엇일까? 두 번째, 중심이 되는 단어는 유서라고 하는 어떤 글인데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이 서로 난립해 있을 거야. 펼쳐져 있을 거야. 그래서 유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녀석에 관련된 인물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거 지문 이해 다 한 거겠구나. 그거 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됐지? 그 예측을 해보도록 하시면 돼. 이 모든 걸 몇 초 안에? 늦어도 20초 안에. 오케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지문의 첫 번째 녀석부터 한번 가보자. 순서대로 가보자고요. 자,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도대체 저기 유서가 뭐야? 아니 설마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그 글은 아니겠지, 그지? 뭔가 유서라는 책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유서가 뭐냐면 고금의 서적에서, 고금은 또 무슨 뜻이야? 고금 혹시 알아? 고금? 옛 꽃자와 지금 금, 지금 이제 금자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책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류도 하고 정리도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래요. 자, 굳이 안 쓸게요. 유서란 이런 거야. 그래서 정리한 것 뿐이잖아. 됐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건 이거겠네? 책을 정리한 책이네? 그렇지 않겠냐? 예를 들어 2023년 한 해 동안 세상에 나온 책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책을 인문학 분야의 서적은 이거고 철학 쪽은 여기고 실용서적은 여기고 그래서 또 인문학 안에서는 학문도 쪽으로 다 분류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되죠? 일반적으로 유서는 자 그러면 유서는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집중하는 건 뭐다? 유서의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려고 해 라는 말이잖아. 자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할 뿐. 자 뭐 한다고요? 뽑는 거니까 발췌라고 쓰죠. 배열만 하는 거야. 즉 발췌 배열을 할 뿐 대신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배열 상호 비교 그다음에 편찬자의 해석 절대 하지 않는다. 선생님 지금 이게 왜 별표인지 알겠어? 자주 말씀드리는 그거잖아. 출제 포인트. 나 A 아니니까 A가 아니라 B다라는 말을 하면 보통 내고 싶어서 쓰는 말이라고. 오케이? 상호 비교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이따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같이. 이런 건 무조건 나와. 자, 유서는요 또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종류가 두 종류예요. 일반 유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유서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그치, 전문 유서라면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어 수학 유서라고 했으면 수학과 관련된 책들만 모아서 정리를 했겠지. 자, 아무튼 편찬 방식은 때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와우 중요한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 뒤에 문제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게 독해를 빨리 하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그렇지. 중국이랑 조선 비교해야 된다며. 그럼 집중해.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왕조 초기에 그러니까 무슨 진나라가 만들어지고 한나라가 한나라 너무 머리 갔다. 명나라가 나오고 청나라가 나오고 그런 시기에 왜 진정해. 자 명나라랑 청나라가 나올 때 무슨 일을 했다. 많은 학자를 동원해서 오케이 자 맞아 쓸게. 많은 학자를 동원하고요. 두 번째 국가가 주도하고요. 세 번째 대규모로 편찬을 합니다. 학자들을 때려 모아가지고 막 어마무시한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하는 거지. 이들은 집성이라는 목적과 위험 과시라는 목적이 컸어. 자, 어렵습니까? 아니죠. 할만하지 않냐? 뭐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정도 레벨 아니지 않냐? 근데 이게 작년 수능 문제라니까 지금? 그치 할만하지? 그래 할만하다고 해줘. 우리 반응들이 없어. 할만하죠? 네. 두 번째 자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소유한 이후 조선에서는 조선 그럼 우리의 집중 포인트 또 나오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출제 포인트가 된다. 알잖아.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말하면 문제를 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치? 자, 조선은 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자, 조심해. 주의. 중국 유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먼저 첫 번째 베이스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선생님이 지금 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어 좀 한다는 친구들이 이런 데서 실수를 해, 보통.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응상이잖아. 차이점 요소에서 출제가 된다며. 그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얘는 X 하면 얘는 무조건 Y라고 생각하면 얘는 요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중국 유서를 배제한 채 조선말의 스타일을 만들었다. 절대 그건 오해하겠어요. X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할만하죠? 조심해.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유서를 새롭게 편찬을 한 건데요. 자,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그럼 뭐예요? 조선 유서의 특징 가지고 있는가? 특징 써볼까? 뭐라고 돼 있어? 국가보다는 개인. 개인. 어떻게 해요?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대. 자, 요거네. 됐죠? 여기도 밑줄 쳐버리잖아. 그치? 윤석의 핵심 차이점이지. 중국은 어떤 거대한 스케일감을 자랑하고 싶어서 야 우리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에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어. 그 다음에 전문 유서 위주. 그럼 생각해보자. 이건 추론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다시 조선의 유서들의 특징이 전문 유서 중심이었다면 중국은 어땠을까? 중국은요? 일반 유서 중심이었을까요? 아니겠지? 둘 다 했겠지. 그런 차이점이 있겠지. 왜냐면 얘는 많이 만들었다며. 대규모로 만들었다며. 감 잡혀? 무조건적으로 대응상 만들지 말라고 만들라는 거야. 자, 전문 유서 중심으로 갔대. 자, 그리고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관여를 딱 찍어서 만든 책이라면 이거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지은 책이 많이 남아있어 지금까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래서 간행하는 목적이 아니래. 그럼 간행은 또 뭔데? 여러분들 책을 만드는 걸 출판한다라고도 하고 출간한다라고도 하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여튼 그런 목적이 아닌 거야. 남이 누군가가 읽길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라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는 거야. 봐봐. 발췌하고 발췌를 기반으로 기록한다는 거는 뭐죠? 당연히 공통점이죠. 요것도 발췌 기록 배열하는 거라며. 원래 유서 자체가. 근데 여기까지 하는데 이 녀석을 왜 썼냐면 시문은 그 무슨 뜻인데? 시랑 글이에요. 시문을 창작하고 과거 시험을 볼 때 등과 같이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적 목적에 의해서 유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유였네? 이유는 당연히 발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유서 정의 1문단, 2문단까지 살펴봤어. 야, 우리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문제부터 해결하러 가자. 오케이?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잖아. 2번, 두 번째 문제 풀러 가자. 고! 1번부터.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봐봐. 편찬자가 많았던 이유, 없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뭔데? 개인적 목적이란 말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편찬자가 이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됐냐? 아이씨, 우리 수능 문제가 다 이딴 식으로만 나오면 얼마나 편할 거지. 자, 1번, 오케이. 2번.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이나 과거 시험 등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야, 적지 않다는 무슨 말이야? 같은 말, 많단 말이잖아. 그럼 봐봐. 지금 1번 선택지랑 2번 선택지를 이렇게 문제가 쉬움을 떠나서요. 1번이랑 2번을 왜 만들었는지를 보시라고요. 조선 쪽 특징 2개 만든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뒤에도 중국의 특징 2개도 나오겠지. 그런 식의 패턴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자, 3번도 맞아보자.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 맞잖아요. 그죠? 3번도 오케이. 4번.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해서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서 왕조의 위험을 드러냈다. 이거 봐봐. 이번엔 이쪽을 얘기한 거잖아. 조선 쪽은 개인 중심이었다면 조선은 왕조 중심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차이점 요소로 문제 만든 거 보이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차이점 요소는 출제 요소다. 라고 기억하는 거. 이게 가끔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겠지?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니까 앞으로 푸는 문제들도 쉽게 풀다. 그럴 리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걸 선별한 거고. 그래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가자.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였네요. 맞잖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었지.
약간 얘들아 이거 뭐라고요? 라데이는 출제 요소라고 썼죠? 그대로 나왔잖아. 전화 5번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런 원리와 방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푸는 거랑은 다르다. 이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냐? 의도 맥락 이해되십니까? 네, 됐어요. 그럼 또 한 문제 해결됐어. 자, 3문단 넘어가. 가보자. 이 같은 유서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는 실학의 학풍이 나타나 하나의 조류를 형성했대요. 자, 지금부터는 17세기에 실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때 유서편찬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유서라는 것에 변화가 나타났어. 지금부터 그 나타난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는 얘기겠네.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가자. 가라고 돼 있고요. 실학자들의 유서야.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뭐인 거지? 이거는 이런 거랬고 저런 거랬고 이거부터 나오겠죠. 지금부터 뭘 설명할 거예요?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겠대요. 그쵸? 따라만 가면 돼. 그것이 첫 번째, 현실 개혁의 목표였다. 야,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깔고 가야지. 실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실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럼 실학이 무슨 뜻이었어? 실학을 뭐라고 알고 있냐, 니들? 실학이 뭐야? 어? 실생활에 필요한 나이스! 정확하다. 실용적 학문.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그럼 참고로 이 실학자들이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양반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서자 출신도 많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아니 우리 이 세상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참고로 이때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조선시대 중기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중국 기준으로는 청나라가 있던 시대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들이 많은 사신들이 청나라로 가서 유람을 하면 안 되지. 공부를 배우는데 사행을 다녀오잖아. 사행을 다녀오면 개충격인 거야. 아니 지금 우리는 선비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 무릇 사람이란 존재는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난 것이니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자니 왕의 말을 따라야 되며 그러니까 지조가 중요하고 절개가 중요하고 충이 중요하고 효를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만 하는 시대잖아.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매몰돼 있다고. 근데 청나라를 갔어. 그러고 배우고 갔더니 아니 이 시대들은 현미경으로 미시세계를 들여다보고 미시까지는 아니지만 미세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고요. 막 전차가 막 돌아다니고 뭐야 이거? 충격 아니었겠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야. 참고로 그것도 어디서 온 거야? 유럽에서 온 거잖아. 서양에서 온 거잖아. 참고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고 있나? 그 1800년대 후반에 참고로 우리나라는 거의 1800년대 후반이면 이제 그 조선 후기부터 어디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사이잖아. 거의 그 아직도 조선이었잖아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 그러고 있을 때 런던에는 지하철을 깔고 있었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끔 게임 혹시 문명 게임 알아요? 쌤 좋아하거든 그 문명. 가끔 사방에서 압박을 하면 상대방 AI든지 상대방이 나는 기병대 끌고 가서 총으로 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군사들은 몽둥이병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막 장궁병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웃으면서 청사사한테 다 죽이는 거야. 그런 갭이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청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했던 이 실학자들은 야 이건 아니잖아. 언제까지 우리 이걸 외우고 있을 거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학과 관련된 사상은 독서 지문에도 나오고요. 문학에도 나옵니다. 박지원의 작품 많이 보잖아, 그치? 배경지식으로 무조건 알아두실 것. 자, 그런 거야. 자, 아무튼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고 또 편찬의 의도. 그러니까 왜 책을 썼냐면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넣었어. 지식을 많이 뿌려서 우리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도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공전의 주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언제까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자, 또한 하나 더. 단순 정리를 넘어서 완전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단순 정리지. 이해되니? 이거 이해돼? 전수 정리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식을 재분류해서 범주화했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파란 펜으로 쓸래. 지식을 재분류해서 범주화를 다시 했어요.
그럼 이건 왜 중요한 말이냐면 원래 이 앞에 있었던 건 성리학이잖아. 주자학, 성리학 이런 거잖아. 성리학은 경전을 중심으로 가는 건데 성현들의 훌륭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범처럼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변조했고 심지어 뭐까지 더했어요? 플러스 완전 중요한 말 평까지. 그럼 봐봐. 뭐랑 차이 났어 방금? 이거랑 차이가 났잖아요. 차이 나면 무슨 요소? 출제 요소지. 그치? 이랬어? 원래 유서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고 해석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조선의 후기의 시학자들은 나름대로 분류를 지 멋대로 다시 하고요. 거기다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야. 말이 다르지 지금 그러면. 그치? 차이점 중심 잘 잡아놓고요. 그래서 무슨 성격이 드러났다고요? 이제 얘는 거의 저술화됐어. 저술 성격이 됐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때 유서는 단순 배치서. 오케이? 수학과 관련된 어떤 수학과 공학의 연결관계를 찾고 싶은 지문을 받고 싶으면 3-2-가의 세 번째 항목을 참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얘는 그걸 따로 분류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챙기는 게 좋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계속 가자. 그래서 집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가자.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요. 자, 또 중요한 다 특징들이야.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플러스 시켰다. 그쵸? 안 하던 것도 했다. 그리고 증거를 세워 이론으로 밝히는 고증이라는 것과 노래 한번 쓸게요. 고증. 뭐 여러분들 영어 같은 거 보면 저 고증 잘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오케이? 증거로서 옛날에 이렇게 실제로 했을 것이다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에 대한 의견인 안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것도 대놓고 차이 요소 아니야. 그런 거 없었잖아.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됐어? 자, 그러면서 지문 겁내 친절함.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이거잖아.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가는 남편. 놓치지 말라고 좀 얘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야. 얘들아, 이때 유서가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을 다 때려친 게 아니라고 나. 오케이? 주자학을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해서 더 붙인 거지. 주자학 꺼지셈이 아니란 뜻이라고요. 얼마나 친절해. 이게 우리의 수능이었어.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도 보였지. 플러스 유연성과 개방성도 보였고. 이거 뭐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 그쵸? 무조건 주자만의 짱이 아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더 많이 있다. 받아야 된다.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식을 식자층이. 식자층은 또 누구야? 이건 누군데? 식자는 뭐 하는 자야? 여기 있어 비? 크게 말해. 맞아 그거. 그게 아니라 식자가 그냥 역자 식자? 역자 식자? 그 영화에서 나오는 역자 식자 그 개념 말하는 거야? 네. 그거랑 좀 다른 거야. 그 역자라고 하는 거 번역한 사람을 말하는 개념이고, 오케이? 식자가 뭘까?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자층이라고 하는 건 지식인층을 말하는 거야. 지식층. 이랬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쉽게 접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했기 때문에 박물학이나 자연과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물학이나 자연과학,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 그냥 다 읽어버리자. 뭐예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분히 따져보면 돼. 주자학은 성리학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성리학은 유교 이념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라는 건 뭐야? 관념! 반대말이 뭐야? 구체적인 거잖아. 구체적이지 않은 걸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사상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충의 이념, 효의 이념,
지조의 이념, 그치? 그런 개념들에 국한 멈춰 있지 않고 지정돼 있지 않고 폭이 좁아져 있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이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두 글자만 쓰면 되겠네요. 그럼 3단은 뭐 한 거야? 의의를 설명한 거지. 끝!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가지문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꾸 강조해서 미안한데 할만한 건 맞아,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참고로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뭐 가지문 다 외웠으니까 이제 나지문으로 넘어갈까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나지문까지 한꺼번에 가자. 그래서 관계가 뭔지 밝히고 그런 다음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지문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축적 자원 중에 하나로 활용되었다. 자, 봐봐. 이번에는 서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서학이라는 것이 유서에 활용되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이번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럼 서양 학문이라서 서학이야? 서양 학문이 어떻게 조선의 유서에 영향을 끼쳤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 가운데 이수광,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 백과전서가 뭐겠어? 백과사전이겠지? 그런 유서는 주작의 지적 영역 내에서 잘 봐야 돼. 빨간색 써놔야지. 주작의 지적 영역 내에서라고 말을 했어. 자, 이 말 어디서 봤단 말이야? 뭐지? 그쵸? 오케이? 유서를 쓸 때 주작을 꺼지라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얘들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임금께 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금은 하늘이 내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 설명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대고 인체 해부학을 들이대고 천문학을 들이대면 그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지금부터 밝혀보는 거야. 자, 아무튼 이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할 거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살짝 눈치를 챘겠지만 다음 문단부터 문단 첫 부분만 봐봐. 17세기 이수광, 18세기 19세기 각각 정리한 거잖아.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들의 주장을 각각 비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되냐? 차분히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해하실 거. 하나씩 가볼게요. 이제 문단 쓰지 말고 키워드만 씁시다. 먼저 누가 먼저 나오니? 17세기에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됐지? 자, 이수광은 주작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 분의 키워드는 뭐다? 열린 태도예요. 근데 이게 얘들아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말이 쉽지. 열린 태도를 가진다는 게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긴 괜찮은 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단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시간처럼 빡빡빡 되는 건 아니거든 또. 그래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이수광 파트도 역시 단독으로 한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주의 깊게 특성 정리해보자. 봐봐. 이쯤 되면 약간 암시 거는 느낌이야. 어떤 말을 해서? 주작의 기초에서. 주작의 기초를 해서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그치? 당시 상황에서 이때 주작은 도덕이나 이런 도덕만 쓸게요. 도덕이나 경전 중심이었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서 그는 뭘 지었다고요? 지봉유설을 지었대요. 여기다 쓸게요.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는 총망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다 늘어놓고요. 항목화한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봐봐. 망라, 항목화. 벌써 이게 완벽하게 무슨 세팅이야? 동일하지? 그죠? 실험자들의 유사한 특징이 이거라며. 그래서 새롭게 정리를 해서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이론으로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어. 자, 서양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다 하고 하자. 네. 자, 이에 대해서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작이 아닌 것에 뒤섞여가지고 순수하지 않다는 나 일부 주작자의 비판이 있었어. 자, 빨간색 써야지. 나 일부 주작자들이 누구를? 이수광을 비판했대요. 비판의 근거가 중요하지, 그치? 파란 편을 쓰자. 이유. 근거가 뭐냐면 뭐하지 못하다고 순수하지. 첫 번째 절실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또 심성 수양에 방해가 될 정도로 뭐랄까? 순수하지 않다. 이게 근거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고 있어? 오케이? 자, 당대 주장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염 쓰는 할아버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물론 그분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약간 꼰대 느낌으로서의 개념을 말하는 거야. 아니, 일부 친구들이 요즘에 서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공부를 한다만 하고 얘기하니까 이 나쁜 놈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뭐 어디 그런 걸 배워? 어디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거를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까 그 예문 얘기를 하다가 그냥 김치찌개를 했거든. 선생님 그 다이어트 되게 빡시게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얘기 몇 많이 했었잖아요, 그지? 선생님이 7월 3일날 7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빡세게 시작해서 오늘 지난번에 어저께가 8월 30일 아니지 엊그제가 8월 31일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2달 지난 거지. 2달 지났는데 딱 13.5 뺐어. 기가 막히지 않아? 이 정도면 난 훌륭하다고 생각해. 난 잘했어. 난 대견해.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치팅데이 한다고 간짜장도 먹고 치킨도 먹고 하고 있고 그런데 살 급하게 빼면 병이지 그건. 초반에는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신호가 너무 세서 시작했던 거고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선생님이 일단은 소정의 목표는 다 이룬 셈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미 목표 몸무게까지 1kg밖에 안 남았어 나는 지금 이미. 근데 더 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선생님 키가 170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69.6인데 170이라고 치고 그럼 170의 표준 몸무게가 66 정도 되더만. 알고 있었어?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대충 자기 키에 그 앞자리 1 빼고요. 거기다 0.9를 곱하면 되더라. 170이면 7, 9, 63이잖아. 그럼 대충 66, 원래 66이 정상인데 그럼 비슷해져. 자, 아무튼 0.9 곱해서 아무튼 66이라고 나오더라고 어플에. 그래가지고 야 근데 선생님 나이가 있잖아. 40대가 넘었단 말이야. 근데 정상 표준 몸무게를 지킨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약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거나 그런 상태라면 가능할 텐데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70대 초반을 지키는 거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을 지키면 나는 건강한 상태가 맞다. 비만은 아니겠지 않느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마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조금씩 더 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거든. 그래서 좀 근육이 다 녹았어요. 근육 미친 듯이 녹았어요. 선생님이 빠진 15kg 중에 그 어플이 다 알려주는데 미친 세대야. 근데 서 있기만 하면 다 알려줘. 체질량과 체지방량과 이런 거 다 알려줘. 복부 비만도까지 다 나와. 근데 빠진 근육량이 3kg더만. 그러니까 15kg 빠질 때 3kg 빠진 거니까 5대1 비율인 건가? 대충 그 느낌 아닌가? 나 잘 모르겠지만 난 수학 못해요. 자, 네. 이렇게 쭉쭉 빠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어? 아무튼 다이어트는 잘 되고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살다 보면 얼큰한 거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얼큰한 거 생각나서 아까 김치찌개 얘기를 했었어. 자, 김치찌개 순수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순수 김치찌개파 주작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작자들은 그런 거지. 자고로 김치찌개란 신김치와 돼지고기나 혹은 혹시 너희들 김치찌개 뭐 넣는 거 좋아하냐? 돼지고기나 꽁치 김치찌개도 맛있지? 안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생선 넣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제일 베스트 픽은 뭐냐면 어묵 김치찌개야. 어묵 제대로 다 불어버린 거 있잖아요. 무릎 다 해서. 어묵 김치찌개는 선생님이 없어서 먹는 건데 보통 잘 안 하거든 그런 거. 우리 어머님이 해주시는 스타일이라. 자, 아무튼 그래서 자고로 김치찌개란 돼지고기 파라고 하자. 돼지고기를 넣고 신김치를 넣어서 볶아가지고 국물을 우려내 세상 최고의 음식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찬양하고 있었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수광이 나와서 이러는 거야. 제가요 봤는데요 저기 중국에서 김치찌개에다가 딸기를 넣던데요?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미친놈들하고 막 말을 하는 거겠지. 무슨 김치찌개 딸기를 넣어? 아 이러다가 나중에는 별의별 걸 다 넣을까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다고? 열린 태도로 객관적으로 그냥 소개한 거야. 소개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감 잡혀? 자, 그래서 참고로 이런 비판이 있었다. 김치찌개에 딸기를 넣는다는 소문하면서 막 뉴스에 정말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가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더 다 봤는데요. 자, 우리 네 번째 문제 지금 풀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 문제를 먼저 보고 왔잖아. 지금 이렇게 지식이 쌩쌩할 때 문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문제를 잘 봐.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적절한 걸 찾아보래. 나를 반박. 그러니까 나는 누가? 얘들이잖아. 그럼 봐봐. 얘들이 얘를 비판했지 이번에. 이때는.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수광이 이 사람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맞겠느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비판할 때 뭐가 필요해?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잖아. 얘들은 비판을 어떻게 했어? 순수하지 않다라는 말로 비판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다 대고 그럼 자네들은 순수한가? 라고 말하는 건 논리가 아니지. 그럼 비난이지. 자, 선생님이 쓴 말 중에 이수광이 이들을 비판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니? 예측해봐. 여기 있는 말들 중에서. 아니 심지어 선생님이 색깔로 구분도 해놨어. 뭐라고요? 어찌 그리 닥쳐 계십니까? 학문하는 자가 그렇게 닭고개 살야 되겠습니까? 딸기도 넣어보고 수박도 넣어보고 토마토도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열린 태도잖아. 선택은 열린 태도라고.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며. 됐어? 선택지 보자. 1번.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심성수용 그 다음이래. 잠깐만. 의리를 여기서 의리라고 하는 건 뭐 친구 간의 의리를 말하는 그 의리가 아니야. 의와 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의로움을 지키는 것. 본성을 살리는 것. 근데 그게 중요한 거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1번 선택지는 주작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치? 그치? 이수광은 뭐라고 생각했니? 이 말을 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겠지? 왜? 이유가 뭐야? 아니 주장의 기본을 두고 있었잖아. 얘들도 이수광이 주장을 뻥 찬 게 아니라니까? 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 김치찌개는 김치가 짱이죠. 고기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딸기도 넣더라니까요. 이거잖아 지금.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고기 넣으면 안 되라고 말했냐? 아니잖아. 이거는 그 얘기잖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심성을 수용하는 거 이거는 둘 존재가 모두 긍정했을 얘기야. 아니지. 심지어 이건 예측에 가깝지. 확인할 수 없는 말에 가깝지. 됐어? 확인할 수 없거나 근거가 없으면 답이다. 답이 될 수 없다. 1번 땡. 2번 보세요. 주작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리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암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괄호 좀 열어볼까? 밑줄 좀 쳐볼까?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암. 밑줄 쳐봐. 널리 배우고 익히는 거래. 그게 뭐야? 열린 태도잖아. 그렇다고 여기다 열린 태도로 써놓으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래서 열린 태도로 이렇게 말 바꾸는 거야 뿐 아니야. 답이 2번이지 그러니까. 보여? 이해되고 있어? 훌륭하죠? 네. 3번.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이게 문제야. 주자가는 주교해. 근데 이건 둘 다 공유했을 거야. 그치? 주자학의 바탕을 뒀으니까 둘 다. 4번 보세요.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로 더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치는 길이다. 경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거기를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누구 쪽이겠냐? 오히려. 그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지? 5번.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익혀야 할 멀미를 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이해돼? 참되게 익히고 이거 다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말뿐이야. 그래서 이 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경전 중심으로 공부해라 그 소리잖아. 맥락을 이해해야지 얘들아. 경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경전만 따지라는 얘기고 경전을 중심으로 가는 건 누구 거더라고? 어디다 써? 안 썼냐? 썼을 텐데. 어디 갔니? 아까 있었어, 그렇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주자학이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 되셨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책에 집중해서 경전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면밀하게 익히는 건 열린 태도에 가깝니 안 가깝니? 안 가깝지. 열린 태도는 다른 학문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하는 거니까.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봐봐. 지금 우리 지문 다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 2개나 풀려있는 상태야. 그지? 이제 2문단 더 남았어. 뒤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 기억나십니까?
가랑 아니면 뭐야? 니 기억과 니은 비교하는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지? 이제부터 나올 거잖아. 이들의 특징을 비교하면 문제가 풀리겠지 라고 생각해야지. 됐냐?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세 번째 문단 가봅시다. 18세기 이익은요 하자. 18세기에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자문 좀 먼저 써놓을까요? 아, 써져 있네요. 성호사설. 성호사설. 자, 시대가 벌써 100년이 지난 거야, 그치? 100년이 지나자 이익이라는 사람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준으로 삼았고, 이거 중요한 거야. 왜? 서학 그 자체를 탐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니? 얘는 이런 게 있더라 였잖아. 얘는 뭐예요? 이걸 연구해 봅시다. 잖아. 다른 태도인 거야, 이거는. 그치? 틀린 다른 점이 이해돼? 오케이? 계속 갑니다.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직접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서학 그 자체를 활용했대요. 이거는 뭐예요? 그걸 활용했다. 소개하는 레벨이 아니다. 그 소리죠. 됐고, 계속.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 확장시켰어. 이 사람의 특징이야. 지식의 심화 확장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랑 차이점인 거라고? 소개가 아니라는 얘기야, 더 이상. 그치? 이걸 파기 시작한 거야. 이런 게 이때요가 아니고 이걸 하면 뭐가 좋은 건가? 어떻게 맛이 바뀌는 건가? 이렇게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자 봐봐. 근데 확장하면서 동시에 서학의 해부학이나 해부학이나 심리학 같은 게 있는데, 자 이게 옛날 사람들 기준에서 이게 완전 충격이었을 거라는 생각 들지 않냐? 해부학? 해부학?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외치는 사람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게 말이 돼?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무슨 뜻이냐? 이걸 안 하는 애들이 이 드립을 이해하는데. 근데 심리학이 심리학을 썼냐? 미안해. 심리학을 써놨네? 생리학. 맞아. 생리학. 자, 다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무슨 뜻? 부모가 주시는 오, 그렇지.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게 된 것이니 감히 헐어 상하지 않게 함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초등학교 교과서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야. 그 당시 기준으로. 알겠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감히 헐어 상치 아니함이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수학이라고 하는 그 뭐야? 수학 맞나? 만질 거야. 요즘 말로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에서 그렇게 배워. 됐어요? 자,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니 서양 갔더니요 몸을 열어보던데요? 열어봤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뭐였냐면 관념의 세계였단 말이야. 우리의 몸은 어디서부터 기원하는가? 그래서 아우라는 어디서 나오고 그걸 기라고 부르고 그 기가 이랑 어떻게 상충해서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인간은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를 따지는 게 그동안의 글의 특징이었거든. 근데 열어봤네 얘는. 배 갈라보고 여기 간이 있네. 이건 뭘 쓰는 거지? 이건 장이 있네. 완전 개충격이었지 않았더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센세이션이었던 거지. 여러분들 그 화타라는 사람 알아요? 화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이름 삼국지 선생님 그때 한번 물어봤었잖아. 삼국지 읽은 사람이 없었죠? 침착맨은 알겠어요. 잠깐만 침착맨으로 보고 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라도 보세요. 제발 보세요. 또 관팔 해가지고 오, 그 사람이 화타에 맞아요. 잘 알고 있네? 관우가 독화살을 받았을 때 그 도끼를 긁어내야 된다고 했을 때 생선 잘라가지고 수술했던 거잖아. 대단한 강단을 보여준 일하죠. 그럼 중요한 건 화타는 무슨 의사였다는 거야? 말 잘했다. 화타는 무슨 의사야? 현재 기준으로. 외과의야. 대박이지. 그렇잖아. 옛날에는 대부분 침을 뜨겠어 하면서 막 관통쇼 보여주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왜 그 드라마 허준에 보면 닭을 죽이지 않고 대봉이라고 해. 젓가락 굵기야. 젓가락 굵기. 젓가락 굵기에 침을 꽂아서 닭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테스트를 하거든. 막 침수를 잘 연습할 때. 그러니까 몸에 중요한 장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뚫어야 되는 거야. 그럼 죽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연습시키는 게 있는데 아무튼 자 그러던 시대인데 참고로 삼국지 그 화타가 어떻게 죽었냐면 죽게 되는 과정이
조조라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이 조조가 항상 편두통을 앓았어. 그 편두통을 앓았던 걸로 유명해. 맨날 아파 머리가 땡땡거려. 선생님들 겪어봐서 알거든. 죽겠을 거야. 자 그래서 머리 띄가지고. 맞아 그거야. 알고 있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 모으다가 결국 화타까지 만나게 됐고 화타를 불렀어. 화타가 진찰을 했겠지. 진찰을 하더니 지금 이 상태는 뇌압으로 인한 통증이고 혈압을 줄이는 방식이 중요할 텐데 그 뇌압의 압을 줄이는 방법은 물리 천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천공이 뭐냐? 구멍을 뚫읍시다 우리 하는 거야.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되게 타당성 있는 녀석이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게 하필이면 무슨 시기야? 삼국시대요. 삼국시대란 말이요. 안 통하잖아. 그래서 조조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죠? 한번 해봐가 아니었어. 너 이 새끼 스파이지. 그렇지. 병을 치료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나를 처리하라고 부른 누군가의 스파이 새끼다. 죽여. 그래서 죽었잖아. 아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해서. 자, 아무튼 뭐 하다 했지? 아무튼 자, 머리를 구멍 하나 뚫겠다는 것만으로도 개충격이었는데 사람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뭐 간의 무게도 한번 재보고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심지어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께서 심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까지 했어요. 자, 이건 중요한 거야. 이 녀석을 주자로 하위로 재분류까지 하는 거야. 나름대로 쌈박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까? 얘들아, 감이 잡혀? 왜 주자 하위라는 말이 중요한 걸까? 아까 말했지. 주자의 지적 영역 내에서라는 조건을 잊지 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사람들은 어쨌든 주자를 지키고 싶어. 얘가 이 세상의 최고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상 세계관은 다르거든. 그렇잖아. 철마가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주자하고 원래 있다. 주자하면서 말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계속 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꿔 사용했고요. 또 서학의 수학을 주자하는 지식에 관해서 재구성하겠어요. 이번에는 수학도 자, 내가 밑줄을 치고 주자학의 밑에서 여기서 재구성했지. 야, 그러면 이번의 키워드는 요거겠네? 감이 잡히시나요? 됐죠? 오케이? 단순 수용 레벨을 벗어나서 그보다 더 높은 단계를 보고 있었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볼까? 이제, 봐봐. 어디 감이? 김치찌개 오늘 꽂혀있어,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싶어. 김치찌개에 거치 감이 딸기를 이으라면 넣기도 하던데 그랬지. 그럼 얘는 뭐예요? 넣어봅시다. 딸기도 넣고요. 이번엔 브로콜리도 넣어봅시다. 브로콜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딸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넣어보니까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지더라. 김치찌개야말로 역시 근본이시다. 됐어? 김치찌개는 원래 주작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외치는 거죠. 뭐가 어떻게 합쳐졌는지 이해되셔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김치찌개가 메인이고 거기를 바꾸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4분 가자. 19세기 누구 나와요? 이규경. 책 이름은 오주연씨 등등등. 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자. 자, 오주연 문장전상고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는데 안 쓸게요. 여기서 수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적극 활용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넣자. 봐봐. 그는 성어사설의 분류차계를 적용했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이나 우주론들의 내용을 수록했죠. 오케이, 잘 봐. 특징은 뭐예요? 이익의 이론을 수용하는 게 일단 근본 특성이야.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같은 계열 사람인 거야. 그치? 오, 저거 맞다. 저렇게 하면 된다. 브로콜리 넣어야 된다. 토마토 넣어보자. 하면서 그가 주로 수록했고요.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자, 근데 이때 참조한 책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책들은 서학과의 절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절충이 무슨 뜻이죠? 그냥 단순히 이걸 합친다고 이해하면 안 돼. 합치는 개념은 아니고 합치는 건 합치는 건데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으면 야, 접어. 넌 돌려. 이렇게 붙는 거야. 알겠지? 서로 양보해서 붙는 거야.
절충을 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했대요. 토대가 중국, 아까 절충. 그다음에 이건 빨간 노란색 부사. 서학 중국 원류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지 않냐?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아니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에 그거 나왔었잖아. 윤동주 시인은 중국 사람이다. 다 자기 겁니다. 다 자기 거예요. 한푸 알잖아. 한복 우리 거다. 쟤들이 갖다 쓰는 거다. 김치 우리 거다. 쟤들이 갖다 쓰는 거다. 다 갖다 쓴대요. 뒤통수 아파. 근데 이거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 오랜 역사 속에 담겨있는 기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화민족 혹은 중국 전부 다 앞에 무슨 쌀을 써요? 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이 무슨 뜻이죠? 가운데라는 뜻이야. 우리는 세상의 센터야. 우리가 센터라고. 원래 모든 것은 다 우리로부터 출발한 거야. 오케이? 쟤들이 저러고 사는 건데 저것도 우리의 변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쟤들이 저러고 있는데 쟤들도 우리의 변천일 뿐이야. 우리의 근본은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우리니까 우리 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가야 되라고 말을 외치는 게 중국의 사상이잖아. 그게 바로 이때도 있었던 거야. 이때는 이제 중국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지. 저 천문학, 저 해부학 우리 다 말하던 거야.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제작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미 알려주셨어. 우리가 그걸 그동안 연구를 못했네. 이 훌륭한 분들의 말을 우리가 그렇게 몰랐었네. 아유 깜짝이야. 새로운 걸 알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 논에 빠져있을 때 쟤들은 피자를 연구해 봤더니 네 피자도 부침개 아니냐. 원래 부침개는 이렇게 붙여 먹는 거 우리의 근본이다. 다 저기서 온 거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은 그 다음에 이에 따라야. 이에 따라 이규는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플러스 중국화한 이거 먼저 썼어야 되는데 먼저 써라. 이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그쵸? 봐봐. 이 얘기도 왜 중요한 거야?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장이 직접 영역 아닙니다. 그렇죠? 주장을 열심히 주장했던 건 중국부터였으니까 그지? 그리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에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그 원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중국도 이러는데? 원래 그런 거라는데? 더 이상 김치찌개에 딸기 넣는 걸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게 됐다고. 원래 우리 선생님께서 김치찌개를 만들 때 다 넣었었는데 우리가 맨날 제일 맛있는 것만 따지다 그렇게 된 거야. 원래 다 넣으셨어 라고 말하니까 딸기 넣어도 되는 거네. 브로콜리 넣어도 되는 거잖아. 토마토 넣어도 되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서학을 자연스럽게, 그렇지? 서학을 다룸에 있어서 용이성이 발생한 거야. 이제 써도 되는 거잖아. 왜 우리 거니까? 그렇지? 참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이렇듯 이규경은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서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연구했고 수용했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적.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기에 근본은 중국부터 온 거다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지금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이해하면서 푸신 거 맞죠? 이렇게 풀고 봐봐. 자, 방금 이 지문을 다 읽었어.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가 순순순순 정리돼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볼까요?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요.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야. 분, 류, 분, 서.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니까 써놨겠지. 근데 이거를 구분 없이 쓰면 문제 틀리기 딱 좋아. 자주 틀리는 패턴이니까 기억하나요, 자, 여러분들 분석하는 건 뭐라고 알고 있어? 세세하게 나누어 보는 거, 뜯어보는 거 맞아. 뜯어보는 겁니다. 그럼 분류는 어떻게 알고 있어? 분류는 뜯어보는 게 아니야? 분류는 뭐 하는 거야? 참고로
둘 다 공통점은 뭔가를 나누는 거야. 나누는 게 분류 아니면 분석이야. 근데 방금 말했듯이 세세하게 뜯어보는 건 분석이래. 그럼 분류는 세세하게 안 뜯어보는 거야? 뭐라고 말하고 싶겠니? 분류가 뭐야? 묶어. 오! 좋은 조건이다. 나누기도 하지만 묶기도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 자,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기준의 존재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분류고요. 기준이 없으면 분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오늘은 김치찌개는 아니야. 자, 김치찌개를 분석하면 어떤 글이 나올까? 김치찌개는 먼저 신김치, 그치? 고추장, 뭐 고춧가루 넣는 사람도 있고요. 돼지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요소별로 뜯지. 그래서 그걸 뭔가 분석한다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분류하는 건 뭐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꽁치김치찌개, 어묵김치찌개 등등등 거 같이. 그리고 딸기 김치찌개 같이. 지금 방금은 걔도 나눈 거긴 나눈 거잖아. 근데 뭘로 나눈 거야? 재료 기준으로. 재료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나누는 건 분류, 그런 기준 없이 대상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건 분석.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도 있잖아.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서 분류와 분석 개념을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나와.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유서의 유형을 그러면 이게 분류한 거냐? 그럼 하나 물어보자. 가지문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이거. 분류했어? 네. 했어. 어딨어?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 뭘 중심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됐잖아. 근데 이게 가의 중심 내용이야? 아니지.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모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앞에가 세모면 뒤는 뭐다? X로 갈 것이다. 용 쓰지 않아도 된다. 뒤에 X 보세요.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했대요. 적절성을 평가했냐, 나에서? 아니잖아.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 양상을 판단하는 거잖아. 1번 땡이지? 됐죠? 2번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했고요. 맞아요. 좋아요. 나는 국가별 유서 관점 과정을 소개했다. 아니죠. 그리고 얘들아, 그 국가별에 가로 좀 쳐봐. 국가별이라는 말에 가로 좀 쳐봐. 그 가로를 빼고 읽어봐. 나는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미묘하긴 한데 맞지? 미묘한 건 맞아, 나도 인정. 근데 맞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바른 말 사이에 잘못된 단어를 때려 넣어서 이상한 답지를 만들어 보는 게 출제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뭘 보고 있다? 작년 수능 문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잘 봐놔. 자, 세 번째.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단어를 이미 틀렸죠? 이게 유서의 기원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거니? 아니죠? 네 번째. 가는 유서의 특성과 특징. 뭐였어? 의의를 설명했고 마지막 의의까지 설명했죠? 오케이? 그리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한문의 수용 영상을, 그럼 유서마다 특정 한문은 뭔데? 서학의 수용 받아들이는 과정을 어떻게? 시기별로 소개했지. 완벽하네. 4번이다. 정답률 89%짜리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89라는 게 더 웃기지 않냐? 마지막 5번.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했냐? 아니죠. 봐봐. 지금 이 문제 선택에서도 분석하다와 분류하다는 개념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지? 잘 기억해놔. 자, 첫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 이미 해결했고요. 세 번째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 됐죠? 가자.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가 누구였죠? 네, 어쩌니? 실학자들의 유서가 이런 특징.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키라. 그렇지? 무슨 문제라? 주제 통합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가랑 나를 묻는 문제야. 이 특징 들이 여기도 반영되는 문제 보자는 얘기야. 갈까? 가자.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이도. 어디 썼니? 노란색, 파란색 쓰자. 지식의 제공 그렇죠? 요 녀석은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 확장한 데서 나타난다. 그쵸? 지식을 더 넓혀서 보여주는 게 지식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어려운 말이야. 이거 맞지? 됐고요. 2번. 지식을 재분류화해서 범주화. 요죠? 이 녀석은요.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장하신 경우에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다만 봐봐. 재분류한 거니까 재분류하고 똑같은 얘기지. 됐어요? 3번.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 평가를 더한다 뭐였죠? 요거. 그치? 봐봐. 지금 동그라미 요소는 어디 치고 있는 거 보이지? 특징 요소는 출제 요소다.
그죠? 자, 이 저술로서의 가해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 서학을 활용하고 왔습니다. 됐죠? 근데 봐봐, 이번에는 거기 등장하는 확인이라는 말에 네모 한번 치고요, 별표 한번 쳐봐. 얘들아,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어떨 때 나오는 모습이야? 그거 맞아? 라고 할 때 확인하는 거 아니야? 확인은 그럴 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다시 이 문장을 보고 다시 저 개념을 봐봐. 이규경이 그게 맞아 싶어서 저렇게 한 거야? 아니지. 그냥 그게 맞으니까 받아들인 거 아니었어? 확인한 게 아니고요. 봐봐. 그 가로 네모를 이렇게 바꾸고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라고 바꾸고 읽어봐.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한 거잖아. 근데 그걸 확인하고자라는 단어 하나로 바꾸니까 되게 딴소리가 돼버렸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률도 86%. 어때요? 할만한가요? 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숨어있는 말들을 잘 봐야 되는 거야. 확인하려고 하는 건 맞나 싶은 거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거에는 그게 맞더라. 중국을 원료했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수용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쉽게 나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되셨나요? 4번.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 대한 과외 관심은 천문학과 우주론의 수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 자, 자연과학을 안 썼나요? 네, 썼네요. 자연과학을 중시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니은에서 선생님 지금 안 썼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있었다고 했지? 안 쓴 것 뿐이야.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 천문학이랑 우주론이 자연과학인 건 맞잖아, 그지? 됐죠? 문제 없고요. 5번.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히 유연성과 개방성은 둘 녀석 모두 서학을 지식적 자원으로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지.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파. 왜냐? 네 번째 문제 해결됐죠?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해서 고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따라가보자.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봐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책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읽으려 노력하면 되겠다. 그치? 읽자.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 보증. 자, 발췌 분류 밑줄 쳐야겠다. 왜? 공통점이니까. 다음,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명시하는 건 뭐지? 뚜렷하게 보여주다. 이거 암기하지 마. 명시는 발별명자 쓰는 거거든? 근데 참고로 명시의 반대말이 뭘까요? 암시야. 암시 니들 모르지 않잖아. 암시하지 않는 게 명시야. 그러면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은근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됐죠? 자,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준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밑줄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대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판서를 더하기가 힘들어서 말로 하고 있는 거야. 이해 좀 해줘.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현실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게 바로 실학의 기본적인 스탠스 아니었나? 그치? 하늘에서 뜻을 받아라는 말이 뭐 부족하니까 이걸 덧붙이기 위해서 우주론을 끌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게 뭐냐? 오케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요. 또 향촌 생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어요. 향촌 실생활의 밑줄, 그리고 여기다 무슨 말을 쓰면 될까? 이거는 특정 주제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삶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식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향촌, 즉 시골살이, 시골살이 라이프 블로그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지, 만들고 있는 거지. 실렸고 향촌 내용이 집성되었습니다. 주작을 기반으로, 이것도 밑줄 쳐야지. 공통점이잖아.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야? 주장을 버린 게 아니다. 주장은 기본이야. 그걸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잔실을 견지했던, 견지하는 건 또 뭐지? 지킨다는 뜻이죠.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지켜, 유지하다.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료설, 그리고 중국과 비교한 조선 현실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볼 필요 없네요. 공통점이죠? 오케이, 이건 뻔히 보니까 밑줄 치지 맙시다. 마지막, 중국과 비교한 조선 현실들이 반영됐고요.
안설을 부기했으면 안설이 뭐라고 했었더라 아까? 평가를 덧붙이는 거였지. 그럼 이거 공통점이겠다. 평가도 덧붙였고 제한적으로나마 색인을 넣어서 검색이 가능한 것까지 만들었어요. 첨단화 시킨 거죠. 오케이? 책을 다 암기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왔나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 선택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냐면 1번 3%, 2번에 10%, 3번에 14%, 4번에 13%, 5번에 61%. 그러니까 1번 선택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골고루 흩어져 있는 거 보이죠? 다 10% 넘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몰라서야. 정보량이 너무 많잖아 얘들아. 그렇지 않니? 그 양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허우적 하다가 엉뚱한 거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읽으면 답은 보일 거예요. 뻔히 보일 거예요. 가자. 1번부터.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현실개혁의 목적이 있었다. 이건 지문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맞죠? 가도 그랬고요. 보기에서도 현실을 이상적인 삶을 아니야 향촌 실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었으니까 맞죠? 1번 오케이.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과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됐어. 그게 뭔데요? 안설 아니야. 봐봐. 이거를 틀린다고? 안설도 평가를 반영하는 거였고 요서도 평가를 붙이는 거였다며. 그치? 동그라미. 3번 당대에 있던 지식을 망라하는 건 뭐니 얘들아? 망라했대요. 망라는 뭐라고 생각해? 늘어놓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총망라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의 지식을 총망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말 써요. 네, 망라 모아서 늘어놓다는 얘기입니다. 당대의 지식을 모아 늘어놓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목유술에 비해서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니? 아까 지목유설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는데 이런 말을 했지. 망라하고 항목한다고 했었고요. 그치? 근데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무슨 뜻이기도 한 거야? 이 작품이 일반 유서에 가깝다는 뜻이기도 한 거야. 특정 집중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지문은 뭐였죠? 특정 유서였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유서였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전문 유서에 속한데 이 녀석은 특정 유서에 속하니까 일반 유서에 속하니까 차이점이 있구나. 잡아서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잖아요. 됐고요. 4번 갑니다.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을 거야. 그쵸? 성호사설에서는 그 학문을 활용해서 해부학이나 심리학이나 생리학이나 수학 이런 원형 학문들을 다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작품은 그런 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논의라고. 조직을 만들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기회도 만들고 운동회도 한 번씩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장님들 좋아하는 거. 자, 운동회. 왜 이렇게 운동회 시키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답은 그러면 5번이겠구나. 그쵸? 가자.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우주의 문장과는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밑줄 쫙 쳐보세요.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그럴 리가요. 선생님 아까 말했지. 어떤 글을 읽을 때 첫 부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 세 사람의 특징, 중심, 이 글의 중심 사실 뭐였다? 시기는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서학을 받아들이는 양상은 더 강화됐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절대로 주장을 벌인 적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라. 였잖아. 그리고 5번 선택지 다시 보면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아니죠. 중화관념에 매우 구애되는데요. 그 중화관념을 살리고자 심지어 중국에서는 뭘 했고 원래 우리 건데 라는 썰을 펼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래 맞아. 쟤들이 맞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맞는 거야.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5번까지 다 잡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6번 정답만 확인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런 한자 어휘 문제는 틀릴 때는 완전 미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 녀석들은 선생님 누차 말씀드렸죠. 지문 읽을 때 조금씩 이렇게 연습하는 거라고. 아까 우리 자체 지문 읽을 때도 계속 멈춰가면서 확인해 드렸잖아요. 명시적인 건 뭐냐, 망라하는 건 뭐냐, 고금에 이르기 위해서 고금은 뭐냐. 그런 것들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모든 지문을 다 그렇게 해줄까?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못해.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쓰세요. 아무튼 문제를 보시면 2번 선택지가 정답이었죠? 원래 지문은 이어받는다라고 돼 있고요. 얘들아, 우리가 뭔가를 이어받는 개념은 개몽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계승하는 거지. 왕위 계승. 그런 거잖아. 계승서열 3위.
이어받는 건 계승이고 계몽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을 지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걸 계몽이라고 그러죠. 자,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해서 유서라고 하는 지문 영역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숨 좀 돌리고, 선생님 잠깐 상담 좀 하고 올 테니까, 숨 좀 돌리고, 잠시 후에 문학 파트 시작해 봅시다. 숨 좀 돌리고 갈게요.